아이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당인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단계를 올리고 낮춘 것 때문에 너무 헷갈리시죠? 지역마다도 다르고 또 확진자에 따라서 단계가 뭐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수시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단계가 지금 현재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드는 의문, 과연 단계를 올리는 것만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있다면은 단계를 높여서 거리두기를 더 잘 지키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예방수칙 잘 지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 올린다고 정말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를 보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방역을 위한 수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 끼기,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정말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방 수칙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어서 3차 유행이 갑자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3차 유행이 생겼다면 거리두기 단계만 바꿀 게 아니라 다른 예방 수칙이 필요할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3차 유행 원인에 대한 분석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리는 것만으로도 확진자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우선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방수칙을 다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바이러스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기에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므로 호흡기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흡기는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누어집니다. 상기도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감기, 하기도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폐렴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감기, 폐렴 둘 다 겨울에 환자가 증가하니 코로나19 감염 예방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호흡기 질환 감염 예방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바로 상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니 상기도에 감염이 된다는 것이고 폐렴으로 진행되기도 하니 코로나19는 하기도로도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호흡기 질환 자체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예방 수칙을 정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두기 하는데도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거리두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른 예방에 대한 방법도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이외에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상기도 질환입니다. 상기도는 어디냐 하면 코로나19 검사할 때 검체를 채취하는 부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상기도에 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상기도에 감염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상기도 호흡기 질환은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질환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춥기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많이 있게 되는데 코로나19 감염자가 집에만 있다면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니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워서 따뜻한 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니 더욱 접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에 의해서 공기가 건조해져서 인체의 점막의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조하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조하지 않게 실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실내 환기, 그리고 습도 유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과로하지 않고 푹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 B1, 단백질, 아연 등과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폐렴은 폐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코로나19가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즉 폐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한 결핍이 폐렴 발생의 위험 인자입니다. 식습관,
운동, 그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폐렴의 30%는 흡연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 금연하는 게 좋습니다.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니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이외에 다른 예방법에 대하여 논의 및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다른 예방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찰을 하고, 특히 3차 유행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꼭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